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이제 절대 참지 마세요. 지금부터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정을 통제하라. 감정을 통제하라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마주했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대신 한 박자 쉬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지금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새기면서 반응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무례한 행동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도발하거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내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더 큰 무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당황하거나 화내기보다 여유 있는 태도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라.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명확히 언급하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조금 무례하게 들리네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적하면 상대는 자신이 어떤 점에서 실수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난하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며 대화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행동을 지적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덧붙여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요. 처럼 말하면 상대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든 아니든 이런 식의 표현은 무례한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지적한 이후에는 그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반복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3. 적절한 거리두기.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무시나 비하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의도적이라면 이 관계가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것은 나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과의 소통 방식을 제한하거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들에게 영향을 덜 받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만남 횟수를 줄이며 대화 주제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리두기는 반드시 공손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행동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바빠서 요즘은 자주 못 볼 것 같아와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리두기는 단순히 상대방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의 에너지를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억지로 가까이 지내기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자신감을 보여라.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태도나 외형적인 표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것을 행동과 말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고 너무 작거나 불안한 톤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소리가 단단하고 안정적일수록 상대방에게 당신이 확신에 차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눈을 피하거나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행위는 자신감과 솔직함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서 있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어깨를 움츠리거나 축 처진 자세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주저하지 말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제 생각에는 또는 제 입장은 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은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확신에서 나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신감의 토대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위트로 대처하기. 위트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례한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유머를 활용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자신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꼬는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참 독창적이네요. 라고 웃으며 답한다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위트로 대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무례한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 유머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유머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을 보호하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넌 왜 그렇게 못하냐? 라는 말을 했다면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라고 가볍게 받아치면 대화를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가 무례한 의도로 시작한 대화를 당신이 주도적으로 전환하게 도와줍니다. 위트 있는 대처는 자신감과 여유의 표현으로 무례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6. 필요하면 단호하게 말하라.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한 태도로 대할 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정중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함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명확히 전달하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반복적으로 무례한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목소리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고 당당한 어조를 유지해야 상대가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말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 진중하게 말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행동이 왜 문제인지 간단히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행동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내 감정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나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나의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얻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 6가지였습니다. 실천해서 더 당당한 나로 거듭나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